코로나19 팬데믹에 미중 기술 패권 분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새로 취임했는데요. 향후 통상 환경의 전망부터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떠한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초에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2달이 좀 안 됐는데 활동 기간이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셨더라고요. 소재 부품 업체들과의 간담회,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한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셨고, 이 WTO나 주요국 통상관계 장관들과의 대면 또 비대면으로 또 만나셨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한 50여일 동안 통상 수장으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기 때문에 우리 통상 수장이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업 현장들, 특히 백신 원부자재 기업, 그리고 이제 철강 기업, 반도체 기업, 또 인천항의 수출 물류 현장 이런 데 가서 둘러봤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WTO 사무총장 등 약 한 23개국 상대국 통상 장관들과도 회담을 했었습니다. 요새는 또 워낙 이 모바일 시대라 가지고 장관들이랑 회담 끝나면 바로 서로 이제 모바일 번호 교환해가지고 SNS로 바로바로 텍스트 하면서 그렇게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아직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이제 완팀으로 이 글로벌 통상의 파고를 함께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주력인 반도체 산업만 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런 견제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예, 미국과 중국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 중요한 그런 상대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또한 굉장히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고 또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또 우리가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와 굉장히 좀 균형되고 밸런스 잡힌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미국과 그리고 또 중국과 이 FTA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미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쟁을 하면서 좀 이 균형과 밸런스를 잘 잡아야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균형적인 접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 세계 통상에서 또 유효한 키워드가 기후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발표했고 미국도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이런 것들이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걸 우려하는 시각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변화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한 직후에 우리 포스코 공장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현장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 제도를 도입한 것 관련해서 대외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EU의 제도가 WTO와 합치되고 또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EU 측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기술 혁신과 그걸로 앞서 나가서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한 세계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래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그런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 출장을 오래 다녀오셨는데요. 누구를 또 만나고 또 어떤 내용을 협의하셨는지요? 예, 추석 연휴 포함해서 한 10여일 정도 워싱턴 DC, 뉴욕을 다녀왔고요. 지난 5월 달에 성공적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우리 강료급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그리고 무역 대표부, 그 USTR 그리고 주요 상하원 의원 그 중에는 우리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한국계 영킴 의원 그리고 또 스트릭랜드 의원 미 하원에서 선서식 할 때 고운 한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이제 맞습니다. 화제가 됐던 예. 분인데 그런 분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5월달에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한미 관계가 단순한 어떤 군사 동맹에서 이제는 경제, 기술, 공급망을 다 포괄하는 그런 그 각별한 관계로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는 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기술이라든가 공급망 그리고 또 백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그리고 또 이제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한미 관계가 이 한미 FTA의 그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새로운 통상 의제도 다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부분도 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주요한 기업들이 이런 핵심 산업에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미국 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를 그 미국 기업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국회의 그 산업위원회의 그 이하경 위원장님 그리고 강훈식 그리고 조정훈 엄태영 의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 한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미측에서도 굉장히 인상을 깊게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셨는데 특히 미국과의 백신 협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도 거두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님 그 방미하셨을 때 뉴욕에서 그 MOU 그 한 5건 정도가 양국 기업들 간에 있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사이티바는 아주 유수의 어떤 그 원부자재 백신 원부자재 기업인데요. 거기서 한국에 5,250만 불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것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메이저 백신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첫 번째 투자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그 한미 양국의 그 백신 관련 기업들 간의 그 MOU가 한 4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는 이런 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저변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내용도 어떤 그 연구 공동 개발 그리고 저 백신의 어떤 그 위탁 생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내실이 있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협력의 방향도 그냥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수출도 하고 또 투자도 들어오고 같이 뭐 기술 이런 협력도 하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되고 있는 그런 그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방미 기간 중에 이 디지털 통상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됐나요? 예, 디지털 통상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통상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상은 우리나라가 그 전통적인 IT 강국이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디지털 뉴딜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새롭게 디지털 통상이 그 새로운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에 가보니까 그 미국 업계들이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고요. 이렇게 어떤 디지털의 글로벌 규범을 새로 만드는데 한국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가 참여한 RCEP 발효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포괄적 점진적 황태평양 동반자협정, 줄여서 CPTPP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가입 논의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좀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RCEP은 이미 타결이 되고 서명이 돼서 이제 발효 준비 중에 있고 발효 이것은 그 우리 그 신남방 정책의 가장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또 CPTPP는 최근에 중국이랑 대만이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CPTPP 가입을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CPTPP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은 한국과 같은 그 산업 기술 강국과 통상 강국이 CPTPP에 들어오는 것은 이 CPTPP를 앞으로 더 확대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CPTPP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또 대단히 좋습니다. 내년까지도 이 수출 호조가 이어질 거다. 아니면 이 호조가 꺾일 수도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우리 그 수출이 이러한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고 특히 여러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면 우리의 그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 특히 메모리 반도체, OLED, 조선 이거는 이제 세계 1위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흥 품목들 그러니까 뭐 어떤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화장품, 우리의 그 한류 관련된 그런 농산품들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아마도 2년 만에 무역 1조 불을 이제 달성하는 거 그리고 3년 만에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연간 수출액도 이번에 사상 두 번째로 6천억 불을 초과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내후년까지 수출 호조가 쭉 이렇게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의 통상 환경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글로벌 통상 환경이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할 때는 우리도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과거의 틀을 과감하게 벗고 새롭게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미 FTA하고 할 때는 이 FTA 협상하면서 이제 시장 개방하는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었고요. 예. 물론 우리 지금도 그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글로벌 어떤 공급망, 기술 패권, 그리고 백신 민주주의, 디지털 협정, 기후변화 이러한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해서 우리 통상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이 실물 경제에 기여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통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통상교섭본부 내에도 이러한 그 5대 중심 분야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은 아직도 좀 이렇게 소국 그런 생각을 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과소평가는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을 한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더욱더 글로벌 무대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쪽에서도 이러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국제사회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통상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